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논중과 추론 인문논술 팀장 맡고 있는 강사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일단 제 프로그램 소개 좀 할 거고요. 지금 시기에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7월 이제 그 개강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긴 해요. 2학년 여름에 시작한 애들도 있고요. 조금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제 올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6편 끝나고 하죠. 그리고 최근 경향은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합니다. 사실은 논술을 준비를 안 해요, 아이들이 다. 사실은 좀 이해가 되는 게 쉽게 결정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학교에서 시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회 때마다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제가 이 논술로 이제 밥 먹고 살고 있긴 하지만 이 논술 전형이 되게 폭력적인 전형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단 한 번도 학교에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최근에는 주요 대학들 논술 100%로 뽑아요.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최저도 안 보잖아요. 학생부도 반영 없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 논술 시험을 보고 나면 이를테면 수능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사실 연세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 게 연세대 논술 시험이고요. 또 연세대 학생부 전형으로 합격하려면 5학기 동안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빈틈없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시간째 논술 시험만 보면 그거 똑같게 대우해주겠다는 게 사실 이 전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합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준비될지 모르니까 쉽게 엄마 나 한번 해볼래. 이런 결정 내리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언제 결정을 내냐면 내가 기대했던 학종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나한테 희망을 줄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최종적이고 남들은 다 판단했어. 엄마도 판단 다 했어. 본인만 못하고 미련 잡고 있는데 그 미련마저 사라질 때 엄마 나 논술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6편 끝나고 나면 수능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서야 이제 하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더 안 되니까 9편 끝나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수능 끝나고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재미난 거긴 하지만 그게 현실적이긴 해요.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경쟁하는 게 논술 시험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능처럼 압도적인 실질 경쟁률과 현실 경쟁률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수능은 누가 더 잘하냐 게임이긴 하지만 논술은 누가 덜 못하냐의 게임입니다. 잘해서 붙는 애들은 없어요. 잘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1년간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우면 논술 잘할 것 같지. 그럴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그냥 내가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다. 논리적인 사고력이 뛰어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요령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실은 현실 논술 시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200대 1 이런 경쟁률이 주는 그런 압박감보다는 현실적인 경쟁이 좀 떨어져요, 사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 응시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 대학의 정시 수준이거나 학생부 종합 수준에 비하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연세대 예를 들어줘요. 연세대 학교에 논술 시험 볼 수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최저도 없고 학생부도 없는데 누가 볼 자격 조건이 있는가 재산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건 아닌데 합격하면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연세대 붙으면 안 되는 애들.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죠. 저 같아도 말이죠. 하지 마. 이번 6평 성적표 보시고 배치표에 집어넣어 보니까 서울대는 아니지만 연세대, 고려대 아니 한 단계 낮춰볼게요. 성균관대, 서강대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라고 배치표의 평가를 받으시면 연세대 원서 쓰라고 하시겠어요? 수능에서 한두 개만 더 맞으면 서울대인데 그 연대 논술 써가지고 붙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수능 만점 맞았어요. 어떻게 해요?
수능 만점 맞고 재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연세대 갈래요. 절대 못 갑니다. 수능 만점 맞고 어떻게 연세대를 가요? 그럴까봐 안 쓰는 애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각각 배치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 거잖아요. 단순하게 숫자만 계산해 보면 정원 3,000명씩만 잡아도 15,000명이고 여기에 정시 경쟁률 보통 4대1 정도 하니까 사고하면 6만 명 정도의 극상위권 애들이 연세대 논술 전형에 아예 생각 자체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애들 6만 명이 안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못 보는 게 아니라 볼 필요가 없는 애들이 있죠. 내가 왜 굳이 논술까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육학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쓸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뭐 용인, 뭐 대원, 뭐 하나고 이런 애 저 앞쪽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맨 꼭대기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논술 시험장에 오질 않아요. 아예 올 수가 없죠. 연세대는 수능 전이니까. 또 수능 후에는 너 성균관대, 서강대 라인이죠. 탑 라인이죠. 올해는 이제 고려대 탑 라인이잖아요. 여기에 시험 보러 안 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능 봤는데 내가 이렇게 봤다고? 오와. 이런 애들은 안 와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장에는 실은 생각보다 우리 자제분들 입장에서는 나하고 비슷한 애들이 올 수도 있겠다. 너 두려워할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 충분히 가져도 괜찮다. 물론 앞서 준비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논술 전형을 보고 수석 합격이 될 건 아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합격이 어떤 합격이에요? 문 닫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수석 합격하는 거하고 비효율적인 합격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연세대 수석 합격하는 게 좋아요? 서울대 문 닫고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은 굳이 탑라인에 합격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시기적인 담론이긴 해요. 아이들한테 괜찮다, 지금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제 담론이긴 한데 물론 일찍 준비하면 더 경쟁력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대다수 학생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 일정은 좀 아셔야 돼요. 수능은 11월이잖아요. 실제 이제 논술도 뭐 연세대가 10월 달에 보긴 하지만 뭐 대부분의 메이저 대학의 시험들이 11월 달이긴 합니다. 수능 끝나고 다 봐요, 대부분. 근데 이 논술은 수능과 달리 선지원 후 시험이잖아요. 지원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난 성적을 보고 성적이 괜찮네? 서울대 트라이? 성적이 안 좋아? 다른 데 트라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결정이 잘못돼 버리면 실은 실제 경쟁 또는 합불도 사실 많이 어그러져요. 제가 좀 이따 이제 원서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릴 건데 논술 원서 쓸 때 정말 비합리적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생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튼 이 논술 원서를 9월 달에 써야 돼요. 9월 달에. 9월 9평이 첫째 주고요. 두 번째 주가 이제 논술 원서, 수시 원서 쓰는 기간이에요. 이때 학종 포함해서 6장의 수시 원서 다 쓰셔야 돼요. 이때 논술 원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저 앞으로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원서 쓸 수 없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그때쯤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란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 그렇게. 근데 이제부터 하겠대요. 실제 그 아이가 변합니다. 너 이렇게까지 공부해도 되겠니라고 싶을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다른 놈들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래서 사실은 2학기 때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부침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성적이 오르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조건이 이제 필요 조건이긴 한데요. 상대가 안 해야 되잖아. 사실은 이게 상대평가에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2학기 때는 상대가 안 하는 애들이 없다니까요. 뭐 우스갯소리 전국 꼴등도 사실은 그때는 공부할 때니까 잘 안 올라요, 사실. 그래서 약간 자괴감 같은 걸 느끼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뭐 입시에서의 하지 말아야 될 올인 선택 같은 걸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 엄마 나 수능 안 되겠어. 최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논술만 몰빵할래. 굉장히 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그런 약간 급박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사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 미리 아셔야 돼요, 사실. 그러려면 뭐 시체말로 얘기하면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걸 봐야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9월 달에 원서를 써야 되니까
7월이나 8월에는 내 성적표가 있어야 돼요. 논술 성적표가 있어요. 저는 7월 달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초도 없이 이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물론 본인은 지금 시작하죠. 본인은. 그래서 늦게 시작했으니까 시험을 좀 늦출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개인의 일정과 무관하게 이 시험은 결정되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원서도 이때 꼭 써야 되니까 그 전에 그러면 그냥 기초과정만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냥 그거 성실하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서를 높은 데 쓰고 낮은 데 쓰고 이걸 결정하자? 굉장히 좋지 못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사전에 7, 8월 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나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기초도 개념도 실전도 모의도 이거 한꺼번에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막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 라고 하지만 논술은 이제 실제로 배운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저희들도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만 있으면 돼요. 다 상식적인 겁니다. 수업을 듣고 이해를 못하는 애들은 1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능 성적이 안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그냥 영어 단어 외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사실.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외우기 어려운데 이게 아니에요. 사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첨삭을 받거나 평가를 받을 때 늘 하는 리액션 이런 겁니다. 이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왜 미처 못했을 건데 그건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하지 않아요. 실제로 공부하는 것도 4가지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뭐 비교하는 거, 설명하는 거, 평가하는 거, 견해 쓰는 거. 뭐 논술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시잖아요. 논술 시험에 시험 범위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교과서 이런 건 본 적이 없으시죠? 실제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인데 그 시험 자체의 내용적 난이도를 깊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인문 논술, 그러니까 문과이들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인데요. 막 뭐 물리학 지문도 나오고요. 뭐 생물학 지문도 나와요. 설마 우리 문과 학생들이 이걸 알 거라고 기대하고 그걸 줬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깊이는 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준 거예요, 사실은. 그냥 소재나 내용에 대한 지식적인 배경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고력을 글의 형식이나 구조로 드러내는 작업만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논술 시험은 그래서 내가 무슨 과를 쓰느냐와 무관하게 동일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다. 일부 학교에서 상경결만, 그것도 모든 학교도 아니에요. 일부 학교의 상경결만 언어 논술에다가 아주 쉬운, 이게 이과 수리 논술 다른 겁니다. 아주 쉬운 수리 논술을 살짝 준 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리적 사고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채점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여파가 사실은 도표나 그래프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인데 도표 그래프를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게 희한합니다. 프랑스나 독일 이런 논술 시험은 이렇게 안 써요. 텍스트밖에 안 씁니다. 텍스트 주잖아. 문장 하나만 줘요. 문장 하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논술 시험은 채점에 대한 이 강박감이 굉장히 심한 시험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이때 7, 8월 때 같이 하던 게 좀 있다. 수능 최저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하자고요.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논술합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사실. 일주일에 4시간 수업 듣는 거고요. 나머지는 수능 공부하자고요. 수능 공부. 아이들이 저는 최저 없는 데만 쓰려고 뭐 수능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조금 약간의 도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세대, 한양대 이렇게 최저 없는 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대를 뚫을 수 있는 자신을 지금 시작해서 만든다?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건 사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막 100대 1 경쟁률이 이 최저를 맞춰버리면 20대 1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일부 대학들은 한 자릿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사탐을 선택한 친구들의 수능 경쟁력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맞추기만 하면 막 100대 1이 20대 1이 되기도 하고요. 뭐 40대 50대 1은 한 자릿수로 바뀌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걸 잘 생각해서 실은 내가 논술 공부를 늦은 만큼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논술 대미가 사라지겠다는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내가 논술을 보험으로 쓸 건지 소신 전략으로 쓸 건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육논술인 친구하고 학종 끼고 하는 친구가 좀 다를 수 있죠. 학종은 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학종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을 쓴다는 얘기는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대학의 눈높이가 아주 높진 않죠. 사실은 아주 좋은 학교에 아주 극상위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연수를 써보고 싶고 나도 성균관대에 한번 기회를 가져보고 싶은데 그래서 논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종을 끼고 있는 친구들은 논술은 소신 전략으로 보통은 쓰는 게 맞긴 하죠. 근데 학종이 없다. 그러면 실은 상황적으로 소신만 쓸 수는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내가 수능 당일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안전한 전략도 쓰고 해야 되죠. 근데 그걸 판단하려면 역시 논술 지표가 있어야 돼요. 학원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거다. 평소 수업 태도가 좋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거다. 숙제를 잘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거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 시험을 봐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7월달 개강 프로그램 조금 안내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늦었죠. 아이들 입장에서 절대 늦은 거 아닌데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 지금 해도 돼?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사실은.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했던데 괜찮아요. 시작해도 되고. 그리고 논술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 만나서 좋은 지도를 받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니까 7월 달에 실은 대신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죠. 대하는 태도. 실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기본 개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전 훈련이 시간 훈련이에요. 제가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지도하기 힘든 게 시간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 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통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문제 풀이하는 방식하고 논술 문제 풀이하는 방식은 완벽하게 달라요. 영어하고 한국어 차이 정도 돼요. 앞뒤가 완전 다른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비문학은 정확도를 먼저 연습하고 나중에 시간을 연습하는 거예요. 논술은 시간을 먼저 연습하고 나중에 정확도를 연습하는 거예요. 답이 있는 시험과 없는 시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아이들이. 그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표, 그러니까 점수를 모의고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작업을 같이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일단은 강사가 직접 첨삭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강사 첨삭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 첨삭 선생님들도 첨삭을 잘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을 소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의 앞으로의 학습 진도에 맞춰서 아이들 약점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글쓰기가 서로 다르니까 그 약점에 맞는 숙제를 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강사가 직접 첨삭하고 첨삭한 내용을 다시 피드백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거다. 제 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논추 프로그램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수업 동영상들을 매주 촬영을 해요. 유튜브 촬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혹시 결손이나 또는 이제 복수, 특히 이 시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거 이 첨삭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데 또 이제 수업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는 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복습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복습 동영상들을 계속 제공해 드리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논추 프로그램들의 강점이니까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것도 요건 수업 설명이니까 패스. 시간표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하고 있는 곳은 이제 제가 여기가 이제 메인이어서 대치 논추에서 수업을 많이 하고 목동 그다음에 성북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 프로그램 다 똑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뭐 다른 수능 수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또 이제 동영상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얘기는 일단